이렇게 대칭 도구를 이용하면 그냥 축을 이렇게 놓고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반대쪽에서 알아서 그려지기 때문에 와, 대칭인 부분들은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잘 라인을 따주시면 되고, 이제 대칭이 아닌 부분들, 안녕하세요, 솔생님입니다. 이번에 그려볼 그림은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의 대칭 도구를 이용해서 맥주잔을 들고 있는 캐릭터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의 대칭 도구에 대해서 활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대칭 도구를 이용한 캐릭터를 작업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면 좋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스케치를 들어가면서 대략적인 크기감을 설정을 해주고 상단에 호리병 모양처럼 생긴 아이콘, 이게 바로 대칭 도구인데요. 이거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대칭축이 나타나게 되고, 참고로 대칭축은 캔버스의 정중앙에 무조건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대칭축이 생성이 되고 나서 굳이 이거를 중앙에 위치시키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단 1g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 작업을 들어가 줍니다. 이쯤에 얼굴이 들어가고, 이쯤에 몸통, 그리고 양 옆에 이렇게 맥주잔을 들고 있는 식으로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런 정면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그릴 때 특히 이런 대칭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대칭 도구를 이용하면 그냥 축을 이렇게 놓고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반대쪽에서 알아서 그려지기 때문에 정말이지 신문물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지우개 기능도 대칭축을 켰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대칭 도구는 그림을 그리는데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이 그림 실력의 향상의 목적이 있으신 분,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수련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기능을 또 많이 쓰시면은 그런 실력 향상에 미미하거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에 따라서 이 도구를 사용을 할지 사용을 안 할지 잘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곽선의 원도 이런 식으로 대칭 도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반대편까지 그려지기 때문에 좀 더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람 얼굴 그리는 강좌를 올리면서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칭 도구를 이용하면 사람 얼굴 그리기에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다가 사람의 머리카락 같이 비대칭을 그려야 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대칭 도구를 잠시 꺼주셨다가 끄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그려준 다음에 다시 대칭 도구가 필요할 땐 이렇게 켜주고, 웬만하면 이런 대칭인 그림을 그릴 때 대칭축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건드려서 움직여버린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대칭 도구를 누르면 나오는 이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이쪽 자물쇠 모양, 이걸 눌러주면 진짜 뭔 난리를 이런 식으로 해줘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침대, 시몬스 침대 같은 그런 감각으로 대칭축이 움직일 염려 없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칭 도구를 이용하면 그림 그리는 시간도 상당 부분 단축시켜줍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해봐도 원래 그림 그리는 시간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사실 대칭 도구 없이 그냥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그냥 스케치만 하는 게 아니라 비율, 거리, 형태 그런 것도 계속 맞춰가면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칭 도구를 이용하면 원래 그림을 그리던 시간보다 반 이상 단축이 되기 때문에 저처럼 그림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이렇게 시간상으로 전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더불어서 아무리 사람 손이 정교하다 한들 기계로 측정되는 것보다는 더 정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의 일러스트, 그런 걸 그릴 때에는 이런 대칭 도구를 쓰는 게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목구비도 마찬가지로 그려주고, 코 같은 걸 그릴 때 대칭 도구를 써서 그리면 약간 사람 코라기보다는 유인원의 코에 가깝게 그려져 버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코를 그릴 때는 웬만하면 대칭 도구를 꺼주신 상태에서 한쪽 방향만 이렇게 콧날을 세워주시는 게 더 사람 코에 가깝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 정리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특히 이런 개체 간의 구분, 맥주잔과 손의 구분, 손과 몸통의 구분, 이런 구분은 확실히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슬슬 윤곽이 잡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대칭 도구를 이용한 스케치가 완료됐다 싶으면 사실 완벽한 대칭으로 놓으면은 아무래도 어색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다 됐다 싶은 시점에서 대칭 도구를 꺼주고 좀 이제 비대칭으로 들어가면 재밌을 부분, 뭐 이런 맥주 거품 같은 게 사실 대칭으로 나오면은 좀 어색하잖아요. 무슨 샴쌍둥이 맥주도 아니고,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살짝 떼와가지고 양쪽이 조금씩 다르게, 손작업도 살짝 양쪽이 다르게, 자 이렇게 하면 스케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가 완료가 되면 라인 따주는 작업을 들어가주면 되는데, 라인 작업 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대칭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훨씬 더 라인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대칭 도구를 켜주시고 대칭 도구를 잠궈준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다음 스트로크 기능도 켜주고 작업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이런 원 같은 걸 그릴 때에는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고 이렇게 놓은 다음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을 살살 지워주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원 같은 걸 그릴 때는 훨씬 더 수월하고요. 똑같이 대칭 도구를 켜준 다음에 계속 작업을 시작해줍니다. 와, 대칭인 부분들은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잘 라인을 따주시면 되고, 이제 대칭이 아닌 부분들, 머리카락, 맥주 흘러내리는 거, 그런 부분들은 아까 스케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칭 도구를 잠시 동안 꺼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다가 대칭이 아닌 부분은 대칭 도구로 꺼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대칭 도구가 필요한 상황, 좌우 대칭을 똑바로 맞춰야 되는 사물이라던가 그런 구도, 그런 상황일 때 이런 대칭 도구를 활용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주고, 그런 대칭이 아닌 부분, 그런 부분일 때만 대칭 도구를 잠시 동안 꺼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작업을 해주고, 이런 작업을 복합적으로 진행을 할 줄 알게 되면 대칭은 대칭대로 잘 맞춰주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디지털 드로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컬러링 작업을 들어가 줍니다. 스케치 레이어 위에다가 새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라인 드로잉 채색을 하실 때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 밑톤을 깔고 나서 이제 지우개로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지워줘가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단 1g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라인 레이어로 가서 선택 도구에 마술봉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라인 작업된 영역 바깥쪽을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지금 여기상엔, 지금 카메라상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외곽선 라인 따라서 선택이 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택이 된 채로 미생 레이어로 가서 미생 레이어를 2번 터치하면 나오는 이런 패널들 중에서 지우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그냥 순식간이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라인 레이어로 돌아와가지고 마술봉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미생 레이어로 돌아와서 미생 레이어를 2번 터치하면 나오는 지우기, 이거를 딱 터치해주면 라인 작업된 영역에서 선택된 부분이 미생 레이어로 넘어와가지고 그 영역만큼 수색된 부분이 지워지는, 정말 쉽고 빠르고 힘세고 강력한 방법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방법을 잘 이용하시면 이런 라인 드로잉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니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색 영역들을 하나하나 칠해주려고 하면은 뭐 이제 그걸 하나하나 채워주는 맛도 있겠지만 솔직히 굉장히 귀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도구 하나, 바로 이 색 채우기 도구인데요. 이 색 채우기 도구를 하고 나서 와 그래? 이거를 그냥 막힌 영역에다 쓰면 된다는 거지?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다 채워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영역별로 어떻게 색을 채우냐,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한 도면층 샘플링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터치하면 이렇게 도면층이 2개가 된 이미지로 바뀌면서 모든 레이어 샘플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도면층에 상관없이 모든 레이어에 나눠진 영역을 이제 구분할 줄 안다는 뜻인데요. 참고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채우기 관련 도구는 사방이 막혀 있어야 그 영역만 온전하게 채워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딱 터치하면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나머지 영역도 이렇게
이렇게 색을 쭉쭉 채워주시고,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지금 뚫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색 채우기로 채우는 순간 이렇게 V형색까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머리색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형 페인트나 잉크 브러쉬 같이 좀 농도가 진한 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눈썹도 뚫려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채워주시고요. 단색으로 채우는 게 약간 좀 질린다 하시는 분은 이쪽에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색 채우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묘사 작업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머리카락도 해주고 얼굴 톤도 작업해주고 색상도 잡아주면, 이렇게 밑색 작업이 다 끝내고 나면 텍스처 쪽 브러쉬 쪽에 그림에 약간 풍부함을 좀 곁들여줄 그런 브러쉬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서 뭐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주면 완성! 대칭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캐릭터 같은 걸 그릴 때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이전에 눈 그리기 강좌, 뭐 얼굴 그리기 강좌, 그런 강좌를 진행할 때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정면 부분을 그릴 때 사실 제일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이런 대칭 맞추는 게 어려워서입니다. 특히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손에 의해서 그려진 영역이 가려지기 때문에 막 그리다가 막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초보자분들께 좀 애로사항으로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대칭 도구를 이용하면 한쪽만 잘 그려줘도 반대쪽까지는 알아서 그려지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자신이 이것 때문에 진짜 돌아버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도구를 사용하시면 정말 신세계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의 다양한 기능들을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하나 건드려 보면서 이게 어떤 도구인지 감을 파악해 놓으신 채로 이렇게 그림 그리실 때 활용을 하신다면 정말 아주 큰 도움이 되니,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칭 도구를 이용해서 맥주를 들고 있는 소년 그리기의 솔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